네, 안녕하세요. 소방안전 관리자 학습 멘토 챕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소방관계법령 2편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개정 전 교재를 구매하셔가지고 개정사항 주요 내용들이 다른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 개정사항 자료 올려두었으니까 교재 구매 인증하셔서 자료 다운받으셔가지고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소방관계법령 2편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름이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이렇게 이름이 길었던 게 심플하게 작동점검, 종합점검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작동점검은 인위적으로 건드려봐서 이게 잘 작동하는지 그 작동 여부를 소방시설 등 작동 점검표에 따라서 점검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항목들을 점검하세요 하고 정해진 매뉴얼인 작동 점검표에 따라서 작동해보고 점검하는 게 비교적 작은 규모의 점검인 작동 점검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동 여부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봐야 되는 거니까 거진 대부분의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이면 이 작동 점검은 거의 필수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그 작동 점검보다는 비교적 좀 더 큰 규모의 점검이 종합 점검이 되겠습니다.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 종합 점검은 이 설비들이 이루고 있는 부품의 구조 기준이 법적으로 명시하는 법령 기준에 부합하는지까지도 확인하는 게 바로 이 종합 점검이 되겠는데요. 종합이니까 당연히 아까 전에 그 작은 규모의 점검이었던 작동 점검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 이 종합 점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이 종합 점검이 다시 최초 점검과 그 밖의 종합 점검 이렇게 두 가지 차원으로 좀 나뉘게 됐어요. 그래서 최초 점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어떤 건물, 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소방시설 등이 신설된 경우, 소방시설 등이라는 건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을 끌 때 쓰이는 소화 설비부터 왕강기 같은 피난구조 설비나 알람을 울려주는 경보 설비, 또 소화 용수 설비나 소화 활동 설비 같은 이러한 소방시설에 방화문이나 방화 셔터 같은 그 밖에 기타 등등 관련 시설까지 포함하는 게 이 소방시설 등이라고 했죠. 이러한 소방시설 등이 그 건물에 새로 들어섰다, 신설되었다, 그때 하는 게 이 종합점검 중에서 최초 점검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부터 밑에서 볼 것처럼 어떠한 조건에 부합해서 더 큰 규모의 점검인 종합점검까지도 하세요 라고 정해놓은 곳들은 주기적으로 종합점검을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부터 아래쪽 표를 통해서 비교적 작은 이벤트인 작동점검만 해도 되는 곳들과 그러한 작동점검까지도 포함해서 더 큰 규모의 점검인 종합점검까지도 해야 되는 대상물들의 조건을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 개정되면서 또 추가된 부분이 바로 이 점검을 할 수 있는 점검자의 자격, 주된 인력의 조건이 같이 붙게 돼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카페에 자료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서 영상이랑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작은 규모의 점검, 작동 점검부터 보겠습니다. 이거는 거진 대부분이 다 해야 된다고 했죠. 왜냐면 그 소방시설 같은 게 잘 작동하는지 그 작동 여부를 점검표에 따라서 점검해 보는 거니까 엔간한 건물들은 다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작동 점검의 점검 대상 1번을 보시면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자탐 설비, 자동화재 탐지 설비죠. 얘네들을 설치하는 대상물에 해당하는 곳은 작동 점검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거 우리 본 내용이죠.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자탐 설비를 설치하는 곳은 최소 몇 급이다? 3급 이상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에서 가장 작은 게 3급인데 그 3급 기준에 해당하는 곳들은 작동 점검을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진 대부분은 이 작동 점검을 거의 다 거쳐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하게 볼 게 뭐냐면 바로 옆에 있는 점검자의 자격입니다. 먼저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볼게요. 자, 방금 말한 것처럼 가장 작은 대상물 간이 스프링클러나 또는 자탐 설비를 설치하는 3급 대상물의 경우에는 그냥 이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의 작동 점검을 누가 할 수 있냐면 1번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 인력 중에서 소방시설 관리사가 그 점검을 할 수 있고요. 2번 그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돼 있는 소방시설 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가 점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소방시설 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주요 업무들이 있지만 그냥 쉽게 설명해서 정말 그 소방시설에 관련된 점검이나 정비 같은 그런 점검업을 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인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소방기술사는 어떤 소방 설비에 관련해서 설계, 시공, 감리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면서 전문적으로 어떤 자문을 주거나 또는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소방 전문 분야라고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중요한 건
이 1, 2번에 써있는 기술 인력은 작동이나 종합 같은 이러한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는 인력에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내용은 필수적으로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른 특급 점검자도 3급의 작동 점검을 할 수 있고, 네 번째, 그 건물의 관계인 선에서도 3급의 작동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요 1, 2번의 인력은 다른 점검들의 점검자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3급 대상물의 작동 점검에만 특별히 들어가 있는 이 자격 조건이 특급 점검자이거나 또는 그 건물의 관계인 선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 이 3, 4번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3급 대상물이 아닌, 그러니까 2급 이상의 더 큰 건물들의 작동 점검을 할 때는 똑같은 작동 점검이긴 하지만 이 3, 4번에 쓰여있던 특급 점검자나 관계인은 그 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관리업 등록자 중에서 소방시설 관리사이거나 또는 소방안전 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만이 이 3급을 제외한, 그러니까 2급 이상의 대상물들에 대한 작동 점검을 할 수 있고요. 큰 동그라미 3번에 이러한 작동 점검을 하지 않는 제외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3급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소방안전 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조그마한 대상물들도 있을 거라고 했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소방안전 관리자조차도 뽑지 않는 그러한 대상들은 당연히 이런 작동 점검도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건물이었죠. 막 연면적 10만 이상 되는 이러한 특급 대상물도 작동 점검은 제외되는 대상입니다. 왜일까요? 이따 밑에서 보겠지만 이 특급 정도 수준이 되는 사이즈면 안에 들어가 있는 소방시설 등도 무지막지하게 많겠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러한 것들을 다 일일이 작동 점검을 해보려면 하루아침에 끝나지도 않을 거고 엄청 많은 인력이 필요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몇 날 며칠씩 그거 점검한다고 막 경보 울려보고 테스트하고 그러면 이 특급 정도에 들어가 있는 엄청 많은 사람들은 이게 진짜 불이 난 건지 아니면 뭐 점검하는 건지 그거를 일일이 다 전달받기도 어려울 거고 영업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뭐 하여튼 혼란이 많을 테니까 아마도 그래서 이 특급 대상물 같이 이렇게 겁내 큰 건물은 작동 점검은 가볍게 패스하고 대신에 이러한 작동 점검까지 포함하는 더 큰 점검인 종합 점검을 좀 더 자주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정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이러한 작은 규모의 점검, 작동 점검을 하지 않는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 그 외에도 위험물 제조소 등 이 제조소 등이라는 건 뭐 제조하고 취급하고 저장하는 이러한 시설을 묶어서 제조소 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등도 작동 점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위험물에 관련해서는 위험물에 관련된 다른 법에 의해서 그쪽에서 하는 다른 정기점검 시스템에 따라서 관리를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방에서 정하는 자체 점검에서는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작동 점검을 하지 않는 제외 대상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더 큰 규모의 점검인 종합 점검의 대상과 점검자 자격을 보겠습니다. 이 종합 점검의 경우에는 여기 적혀있는 6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아까 봤던 작동 점검을 포함해서 이러한 종합 점검까지도 시행하는 곳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1번, 소방시설 등이 신설된 특정 소방 대상물. 처음에 얘기했던 거죠. 그 건물 안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이 새로 신설이 됐다. 없던 걸 새로 만들어서 넣었다. 그러한 경우에는 최초의 종합점검을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소방시설 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최초의 종합점검을 시행해야 되는 대상이 된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2번,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대상물이면 종합점검까지도 해야 되는 대상이 됩니다. 간이 스프링클러까지만 설치돼 있으면 3급이어서 작동 점검만 해도 됐는데 완전한 그냥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면 최소 2급 이상이 되고 이때는 큰 규모의 점검인 종합 점검까지도 해야 되는 대상이 되겠고요. 3번,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제곱 이상의 대상물도 종합 점검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물 분무 등은 스프링클러 설비보다도 더 미세한 입자로 약재나 물 같은 걸 분사하는 형태라고 했죠. 이때 뭐 호스릴 방식만 설치하는 곳은 제외하고 이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하면서 그 연면적이 5,000제곱 이상일 때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부합하는 경우에 종합 점검 대상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위험물 제조소 등은 다른 법으로 관리하니까 제외되고요. 넘어가서 4번,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시행령이라는 법령에 따라서
뭐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노래방, 영화관, 뭐 고시원, 안마시술소 같은 이러한 다중이용업을 하는 영업장이 들어서 있는 대상물로서 그 연면적이 2천 이상일 때 종합점검 대상이 된다. 다중이는 2천. 그리고 5번 재연설비. 뭐 화재가 나면 그 연기를 희석시키고 맑은 공기로 정화도 해주고 다른 공간으로 그 연기가 퍼져나가지 않게 그 연기를 배출도 해주고 이러한 재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터널일 때 종합점검 대상이 되고요. 마지막 6번 공공기관 중에서 연면적이 1000제곱 이상인데 그 안에 옥내 소화전이나 자탐 설비가 설치된 곳도 종합점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읽어보면 어떤 말인지는 알겠는데 내용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만 뽑아서 뭐 예를 들면 신설은 최초 종합, 뭐 스프링클러 설치, 물분무 5천, 다중이 2천, 재연터널, 공공천의 옥내 자탐 이런 식으로 짧게 줄여서 이러한 곳들에 해당하면 작동점검은 물론이고 종합점검까지도 해야 되는구나. 이 내용을 확실하게 암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냐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A 건물에 영화 상영관이 들어서 있는데 이때 연면적이 3000제곱이래요. 그러고서 그 안에 무슨 설비들이 설치돼 있는데 그럼 이 건물은 자체 점검 중에서 어떤 점검을 언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종합 점검까지도 해야 되는 이 4번 조건에 부합하죠. 그래서 이 건물은 작동은 물론이고 종합까지 해야 되는 건물이고 그때 작동은 몇 월에 종합은 몇 월에 해야 되는구나 이걸 골라내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종합 점검을 할 수 있는 점검자의 자격부터 보시면 동일합니다. 관리업에 등록된 인력 중에서 소방시설 관리사이거나 또는 그 건물에 소방안전 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이러한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만 종합 점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내려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이 자체 점검들 작동이면 언제 하고 종합이면 또 언제 해야 되는지 그 점검 시기와 횟수 등을 보겠습니다. 간단해요. 자, 먼저 기본적으로 이러한 작동이나 종합 같은 자체 점검은요. 매년 합니다. 아까 말했던 특급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통은 1년에 한 번 이상 하는데 이때도 사용 승인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 건물을 사용해도 된다고 허가된 그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용 승인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건물의 사용 승인이 6월 8일이었다. 그러면 그냥 매년 6월의 말일까지 그 점검을 하면 된다.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자, 근데 만약에 이 건물이 새로 지어졌어요. 신축이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6월 28일에 사용 승인이 처음으로 딱 났는데 당장 그달 말일까지 2, 3일 안에 그 점검을 다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건물 신축이면 그 다음 해에 사용 승인일이 포함된 그 달의 말일까지 점검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 폼이에요. 자, 그래서 작동 점검을 먼저 보시면 그 내용 그대로인데요. 연 1회 이상, 그러니까 매년 1년에 한 번 이상씩은 해줘야 하는데 이 건물이 작은 점검인 작동 점검만 하면 되는 건물이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그 건물의 사용 승인일이 포함된 달에 그 달의 말일까지 실시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그 건물이 종합 점검까지도 해야 되는 그 6종 세트 있었죠? 그중 어느 하나에 속해서 작동도 하고 종합도 해야 되는 건물이라면 이때는 더 큰 규모의 점검인 종합을 먼저 합니다. 언제? 그 건물의 사용 승인일이 포함된 달에 그 달의 말일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재연 터널인데 사용 승인이 9월 9일이었어요. 그러면 종합까지 해야 되는 대상이니까 일단은 더 큰 점검인 종합을 9월 말일까지 그 9월 안에 언젠가 하겠죠. 자, 그러고 나면 남아있는 작은 규모의 점검, 이 작동 점검은요. 그 종합 점검을 한 지 6개월 뒤가 되는 달에 작동을 마저 해치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 그 재연 터널이 더 큰 규모의 종합 점검을 9월에 먼저 했다면 그 9월부터 6개월 후가 되는 3월 달에 나머지 조그만한 작동 점검을 마저 해치우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동만 하면 되는 곳은 그냥 심플하게 그 사용 승인일이 포함된 달에 매년 해주면 되고 작동 점검을 포함해서 종합 점검까지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더 큰 이슈인 종합을 사용 승인일이 있는 달에 먼저 하고요. 그때부터 6개월 후가 되는 달에 나머지 작동까지 해치운다. 이게 기본 폼이고요. 밑에 종합점검 칸에 쓰여있는 것들은 그 종합점검에 해당하는 뭐 스프링클러를 설치했거나 이러한 대상들 중에서도 약간 특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1번, 소방시설 등이 신설된 경우. 이거 최초의 종합점검하는 경우죠. 이게 건물이 신축된 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건물을 아예 새로 짓는 신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이미 점검 같은 걸 받을 거기 때문에 그 다음 해부터 그 다음 해에 돌아오는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소방시설 등이 신설된 경우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건물은 이미 있던 걸 그대로 쓰는데 뭐 이번에 증축으로 조금 더 높여 지으면서 스프링클러를 새로 신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건물은 원래 있던 건데 스프링클러가 새로 들어가게 되면서 종합점검 대상이 되어버렸고, 그러면 이 경우는 신축이 아니라 소방시설 등이 신설된 경우니까 종합점검 중에서도 최초점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소방시설 등이 신설이 되는 경우, 이제 이 소방시설 등을 새로 넣었으니까 우리 새로운 거 집어넣었어요 하고서 신고 같은 걸 하면,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건물 다시 쓰세요 하고 새로 부여받은 사용 승인일이 있을 텐데, 이렇게 신설로 인해서 최초 점검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사용 승인일로부터 60일 안에 최초의 종합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에 소방시설 등을 신설하면서 2월 7일에 사용 승인을 다시 부여받았어요. 그러면 최초 점검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됐는데, 그 최초 점검은 언제 하죠? 사용 승인일인 2월 7일에서 60일 안에, 그러니까 뭐 한 4월 7일까지 최초 점검을 일단 하겠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점검에 대한 내용이 교재에는 없어가지고 제가 찾아봤는데, 이 최초 점검은 60일 안에 했지만 그 다음 해부터 시작되는 종합점검은 기본 폼이랑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2월에 사용 승인이 됐으니까 이 최초의 점검이 끝난 다음 해부터는 2월에 종합점검을 먼저 하고요. 그때부터 6개월 뒤가 되는 8월에 작동을 마저 하는 걸로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게 건물이 아예 신축이 되는 경우랑 이 소방시설 등이 신설된 경우가 다르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예시를 그냥 들어드린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안에 채워넣는 소방시설 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새롭게 부여받은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2달 안에 최초의 종합점검을 해야 한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2번, 이러한 신설로 인한 최초 점검이 아닌 그냥 종합점검을 계속 주구장창 해야 하고 또 해왔던 이런 건물들은 기본 폼대로 연 1회 이상 매년 사용 승인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종합을 먼저 하고, 그로부터 나중에 6개월 뒤에 작동을 한다. 동일하고요. 단 이때 아까 우리가 특급은 건물이 너무 크니까 작동은 제외해서 안 해도 된다고 했죠. 대신에 이 종합을 더 자주 하는 걸로 하자 그랬는데, 다른 건물들은 매년 연 1회 이상, 1년에 한 번 이상 이 종합을 하면 되지만, 특급은 작동을 안 하는 대신에 종합 점검을 반기에 1회 이상, 그러니까 1년에 2번 이상이 되는 거죠. 상반기에 한 번 이상, 하반기에 한 번 이상 하니까 특급은 반기에 1회 이상 종합 점검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소방청장, 우리나라 소방계의 원탑인 소방청장이 여기는 소방안전 관리가 아주 우수하군, 이렇게 그 우수성을 인정한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이 네, 그러면 여기는 당분간 종합점검을 면제해드리겠습니다 하고서 3년의 범위 안에서 소방청장이 고시했거나 또는 정해진 일정 기간 동안은 종합점검을 면제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면제 혜택을 줬는데 그 면제 기간 동안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 혜택 다시 뺏어와야 되겠죠?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3번. 그 대상물이 학교일 경우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 건축물, 그 학교의 사용 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었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종합점검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원래는 뭐 다른 건물이었으면 사용 승인이 1월이었으면 뭐 1월 말까지 하고 2월이었으면 2월 말까지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학교는 애들이 공부해야 되니까 그런 학교의 경우에는 상반기 말까지 할 수 있게 아주 넉넉하게 시간을 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하반기 규정은 따로 없고요. 학교는 상반기만. 자, 그 다음 4번. 아까 우리가 종합점검 대상 중에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서 뭐 노래방이나 유흥업소나 영화관 이런 영업장들이 들어서 있는 대상물이면서 그 연면적이 2,000 이상이면 종합점검 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원래는 우리 건물이 그 조건에 해당이 안 됐다가 이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그 조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 이후에 그 다중이용업 시행령에 따라서 종합점검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종합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원래 8월이었는데 이 시행령이 12월에 시행이 되면서 12월부터는 우리 건물이 다중이용업 영업장이면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이라서
종합점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그 해에는 이미 우리 건물에 해당하는 작동점검은 했을 것이고 당장 12월까지 종합점검을 또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다음 해부터 종합점검을 하면 되겠고요. 마지막 5번 내용은 그 땅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물이 있다면 걔네들 중에서 제일 빠른 연도의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제가 개념을 풀어서 설명은 해드렸는데 결국 요점은 이 자체 점검의 기준이 되는 건 사용 승인일인데 작은 이벤트인 작동 점검만 하는 3급 같은 작은 건물들은 그 사용 승인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작동 점검을 하되 그 점검자의 소방시설 관리사나 소방기술사 외에도 특급 점검자나 심지어는 관계인까지도 그 작동 점검을 할 수 있는 점검 인력에 포함이 되어 있었죠. 자, 그리고 같은 작동 점검이지만 그 중에서도 3급이 아닌 다른 대상물들 같은 경우에는 점검 인력에 소방시설 관리사나 소방기술사만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관계인이나 특급 점검자는 빠진다는 거. 그리고 아예 대따 큰 특급은 작동 점검을 면제해주는 대신에 종합 점검을 반기에 1회 이상 해야 됐고 그 외에도 소방안전 관리자를 아예 안 두는 대따 작은 대상물이나 또는 위험물법으로 따로 관리하는 위험물 제조소 등도 이러한 작동 점검은 하지 않는 제외 대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2개의 점검 중에서 더 큰 규모의 점검인 종합 점검 같은 경우에는 작동은 물론이고 이 종합까지도 해야 되는 대상물들의 조건이 크게 6가지가 있었고 이러한 종합 점검 대상은 종합 더 큰 거를 사용 승인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먼저 하고 그로부터 6개월 뒤에 작동을 마저 끝내는 걸로. 자, 그리고 또 중요하게 봤던 게 소방시설 등을 신설해서 최초 점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부여받은 그 사용 승인일로부터 60일 안에 최초의 종합 점검을 해야 되겠고요. 그 외에도 학교는 상반기 혜택을 줬었고 소방청장이 안전성을 인정했다던가 또는 다중유용업 시행령에 따라서 종합점검이 된 대상물들의 경우도 약간의 특이사항이 있었다는 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표 아래쪽에 따로 정리한 내용 중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외관점검이라는 걸 월 1회 이상 실시해서 그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대요. 이 외관점검이라는 건 소방시설 등이 잘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그냥 맨눈으로 보거나 또는 이렇게 만져보면서 신체 감각을 이용해서 점검하는 걸 외관 점검이라고 하는데 이 공공기관의 장은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이러한 외관 점검을 통해서 그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을 해야 한대요. 그래서 이러한 외관 점검을 할 때는 관계인이나 또는 소방안전 관리자나 관리업자 등이 외관 점검을 할 수 있고요. 대신에 작동이나 종합 점검을 한 달은 이 외관 점검을 안 하고 넘어가도 된다.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체 점검 결과의 조치 등입니다. 이게 내용 자체는 별게 없는데 무슨 서류를 누가 챙겨서 누구한테 언제까지 내야 되냐 이걸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풀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개념 설명을 하면서 그림으로도 같이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 처음으로 시청하실 때는 가볍게 그냥 봐주시고요. 이후로 자료랑 같이 반복해서 돌려보시면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도 교재를 구매해주신 분들은 카페 자료를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금 전까지 우리가 작동이나 종합 같은 자체 점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러한 자체 점검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이루어진 결과와 조치에 대한 사항을 자체 점검 결과의 조치 등이라고 새로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일단 말씀드리는 건 이 결과의 조치로 인해서 가장 번거로워지는 책임이 많아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대상물의 관계인입니다. 결국은 그 건물에 이러한 자체 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키는 건 그 건물이 안전한지를 보려는 거니까 그 건물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같은 이 관계인에게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건데요. 전반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작동이나 종합 같은 이러한 자체 점검을 관리업자 등의 사람을 통해서 한 경우에 이 관리업자가 대신 그 점검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건물의 책임자인 관계인한테 넘겨주겠죠? 자, 그러면 그 관계인은 이 받은 자료 같은 걸 취합해서 우리 건물이 올해는 점검을 이렇게 했어요 라고 그 자료들을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한테 보고를 올립니다. 그러고 나면 이 소방본서장이 제출받은 그 자료나 앞으로의 이 사람의 계획을 확인해서 그러면 이때까지 그 계획안대로 이행을 하세요 하고 기간을 정해서 통보를 해주면 관계인은 이번 점검에서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든지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통보받은 기간까지 이행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행을 했다고 끝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저 그러면 이행까지도 다 했어요 라고 그 이행 완료에 대한 보고를 소방 본서장에게 또 해야 되고요. 마무리로 우리 건물에 드나드는 사람들도 그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아주 대자보를 붙여가지고 한 달 이상 게시를 해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큰 흐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각각의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출하는 서류나 날짜 같은 기준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아요. 자, 1번부터 출발합니다. 관리업자 등이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관계인 대신에 업자들이 해준 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안에 관계인한테 자료를 넘겨줘야 하는데요. 우리가 점검을 해보니까 결과가 이렇더라 하고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에다가 소방시설 등 점검표를 첨부해서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점검표는 이 점검을 할 때 표준이 되는 그 정해진 이러저러한 항목들에 대해서 점검을 했을 테니까 우리가 이거 보고 점검했어요 라는 그 점검표도 첨부를 해야 되겠고, 최종적으로 그 점검 결과가 어땠는지 점검을 한 실시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서 관계인한테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자료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열흘 안에 관계인에게 넘겨줍니다. 자, 그 다음 2번이에요. 이제 그러면 그 건물의 관계인은 그 관리업자 등한테 결과 보고서랑 점검표 자료를 넘겨받았겠죠. 그러면 이 관계인이 이제 그 자료들을 취합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 이행 계획을 짜서 소방 본서장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때의 기준일도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안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업자 등을 통해서 넘겨받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관리업자가 열흘을 꽉 채워서 보내줬다면 이 관계인은 5일 안에 계획을 후딱 짜가지고 보고해야 되는 거죠. 좀 너무 빡셀 것 같긴 한데 하여간 관계인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안에 본서장한테 보고를 한다. 자, 그러면서 이때 제출하는 자료가 뭐냐면요. 일단 아까 넘겨받은 이 실시 결과 보고서와 이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결과 이행 계획서를 첨부해서 제출을 하는데요. 이때 만약에 그 점검을 한 사람이 관리업자였다면,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업자를 통했다면 이때 점검 인력은 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배치했다고 점검 인력 배치 확인서도 첨부해서 소방 본서장에게 서면 또는 전산망을 통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누가? 관계인이 언제까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안에. 자, 그럼 이때 소방 본서장이 이제 그 보고를 받아서 확인을 해보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행 계획서를 보고받은 소방 본서장은 그러면 이 이행 계획에 따라서 이때까지 이행을 완료하세요 라고 관계인한테 통보를 해줘야 하는데, 그 기간을 이렇게 정하고 있대요. 첫 번째, 그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나 기구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그러니까 좀 고치면 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를 한 날부터 열흘 안에 이행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 그냥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소방시설 등의 전부나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테니까 보고를 한 날부터 20일 안에 그러한 이행 계획을 완료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통보를 합니다. 다만 이때 그러한 수리나 교체,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좀 복잡해요. 아니면 사이즈가 좀 커질 것 같다. 단시간에 안 되겠는데?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완료하기 어려울 것 같은 때는 뭐 본서장이랑 협의를 하거나 해서 그 완료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수리나 정비 수준이면 보고일로부터 10일, 아니면 막 철거해가지고 교체하는 경우에는 20일 안에 그 이행 계획대로 완료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날짜를 통보받은 관계인은 그 기간 안에 계획대로 이행을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다시 열흘 안에 우리 이행까지 다 끝났어요 라고 이행 완료 보고서를 또다시 본서장한테 제출을 하는데요. 이때 이 완료 보고서만 내는 게 아니라 그 이행을 한 건별로 전후사진, 증명자료도 첨부를 하고 소방시설공사 계약서도 첨부를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행까지 완료했는데 그때 그걸 처리해준 어느 업체랑 계약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용도 다 지불했고요. 또 그 조치가 필요했던 건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전후 사진까지 첨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료를 첨부해서 완료 보고서를 본서장에게 제출하고요. 자, 그럼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보고까지 다 마쳤으면 그 관계인은 우리 건물이 올해 이렇게 점검을 다 마쳤습니다 라고 기록표를 작성하는데, 이렇게 최종적으로 본서장에게 보고를 한 날로부터 열흘 안에 이러한 기록표를 작성해서
우리 건물에 드나드는 출입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눈에 잘 보이는 장소에 한 달, 30일 이상 게시를 해놓는 걸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흐름은 다 이해가 되셨을 텐데 서류의 이름이나 기준일, 날짜 이런 것들을 정말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막상 뜯어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대부분 열흘이죠. 관리업자가 점검을 했으면 그 점검이 끝나고 열흘 안에 그 결과에 대한 실시 결과 보고서랑 그 점검을 할 때 기준으로 삼은 점검표를 같이 붙여서 관계인한테 넘겨줘야 하고, 그걸 받은 관계인은 점검이 끝난 지 15일 안에, 왜냐면 관리업자가 10일을 꽉 채워서 줄 수도 있으니까 관계인은 5일의 여유 기간을 더 줘서 15일 안에 이 계획까지 구상해가지고 아까 받은 실시 결과 보고서랑 이행 계획서랑 또 업자를 통한 경우에는 누구를 배치했는지 배치 확인서도 첨부해서 소방 본서장한테 보고를 하죠. 이렇게 점검을 했고 조치는 이렇게 할 거라고. 자, 그러면 본서장이 딱 보고서 그냥 좀 고치는 수준이면 이 보고일로부터 열흘 안에 이행을 하시고, 아니면 이게 막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수준이면 좀 더 넉넉하게 20일 안에 그 계획대로 이행을 하라고 날짜를 통보해 줄 것이고, 그럼 관계인은 그 기간 안에 이행 계획대로 완료를 해서 그 완료한 날부터 열흘 안에 완료까지 다 했다고 완료 보고서랑 돈 낸 거 계약서랑 그 건별 전후 사진을 정리해서 본서장한테 최종 보고를 올리고, 그 보고까지 끝나고 나면 열흘 안에 우리 건물에 올해 점검은 이렇게 했다고 기록하는 기록표를 작성해서 한 달 이상 게시한다. 이거예요. 간단하죠. 자, 여기까지가 길고 긴 자체 점검과 그 이후의 결과의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예시 문제는 점검 날짜가 언제인지 고르는 문제니까 해설 보시면서 한 번씩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지개 한번 쭉 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또 신설된 내용으로 화재 안전 조사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풀어서 설명하면 이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지 그거를 조사하는 게 화재 안전 조사겠죠? 자, 그래서 지금 교재상으로는 순서가 이 화재 안전 조사를 누가 어떤 것들을 하는지가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순서를 조금 바꿔서 이런 화재 안전 조사라는 걸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조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그래야 화재 안전 조사가 이런 거구나, 이거를 먼저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1번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어쨌든 이 소방시설법에 따라서 아까 작동이니 종합이니 했던 그 자체 점검을 잘 해야 되는데, 이 대상물이 그 자체 점검을 불성실하게 했거나 또는 불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거 점검 제대로 안 했네, 위험하게, 이렇게 하면서 이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한 경우, 이 대상물이 화재나 재난은 물론이고 지진 같은 그런 외부적인 위험 요인으로부터 안전한지 주기적으로 진단을 하고 현재 위험 요인이 얼마나 있는지 그거를 평가해가지고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아주 잘 관리되고 있다, 안전하다, 그러면 A등급이고, 아주 문제가 많거나 상태가 불량하다 그러면 D나 E등급이 되고, 이런 식으로 평가가 돼서 등급이 매겨지는 이런 걸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화재 예방 안전 진단도 불성실했거나 불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기 조사 들어가야 되겠는데 하고서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화재 예방 강화지구 등 법령으로 화재 안전 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 화재 예방 강화지구라는 것도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특별하게 지정해 놓은 이러한 지역들은 화재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다른 곳들보다 훨씬 더 클 것 같으니까 화재 예방을 위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지정해서 관리하는 지역을 화재 예방 강화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화지구는 정말 말 그대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곳들이니까 법령으로도 아예 이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해놓았다. 그래서 이런 강화지구 같이 아예 법령으로 지정해 놓은 곳들도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요. 4번, 국가적인 행사 같은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나 또는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해서 소방안전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경우에도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요. 5번, 화재가 자주 발생했거나 또는 자주 발생할 우려가 아주 뚜렷한 그런 곳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 6번도 당연한 얘기인데, 재난 예측 정보나 기상 예보처럼 지진이 발생할 것 같은데, 또는 엄청 큰 벼락이 쳐가지고 이 근처에 나무로 된 집들은 불이 나거나 위험이 클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대상물들이 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안전한지 이런 화재 안전 조사를 통해서 미리 좀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겠죠.
이 외에도 화재나 또는 그 밖에 어떠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나 재산피해의 우려가 뚜렷할 것 같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화재 안전 조사라는 걸 어떠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니까 아, 화재 안전 조사가 이런 거구나 하는 틀이 조금 잡히시죠? 자, 그러면 이런 화재 안전 조사를 누가 어떻게 실시하는지 다시 위쪽으로 가서 보면요. 소방청장 그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이 이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소방본서장은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직책이면서 또 본서장은 거의 세트라고 했죠. 근데 이 화재 안전 조사에 청장급이 같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요. 좀 전에 우리가 이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 중에 막 국가적인 행사, 이런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국가적인 행사식이나 되는 규모를 책임질 수 있으려면 우리나라 소방계의 대빵인 청장급도 이 실시 주체가 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정설은 아니고요. 그냥 제 추측입니다. 근데 어쨌든 소방 관련된 다른 시험들에서는 간혹 이렇게 이러한 항목에 대한 주체, 권한자나 실시자가 누구냐 이런 걸 묻는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이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서도 그러한 영향을 조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 대부분은 소방본서장급이 주체였지만 이 화재안전조사에서는 청장급도 등장한다는 거, 그거를 조금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화재안전조사는 국가적인 행사가 개최될 때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국가적인 행사를 담당하고 책임질 수 있는 청장급도 화재안전조사의 실시 주체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화재안전조사를 당하는, 조사를 받는 대상은 그 건물 자체, 소방 대상물도 될 수 있고 또는 그 국가적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외에도 관계 지역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 식으로 관계 지역도 이 화재안전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또는 그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인 관계인에 대해서도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해야 되니까 그 대상물 자체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관계인한테도 물어볼 수 있고 관계 지역까지도 확장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 화재안전조사에서는 어떠한 활동을 하냐면요. 방금 말한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소방시설 등이 소방관계법령, 우리가 지금 뭐 기본법이니 설치법이니 예방법이니 하는 이러한 것들이 통합되어 있는 이 소방관계법령에 따라서 소방시설 등이 적합하게 설치되고 관리되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겠죠. 그러면서 그 소방 대상물에 화재 발생 위험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도 하고 문서 같은 것들, 뭐 소방 계획서나 점검 기록표 같은 이런 것들을 잘 쓰고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문서 같은 것들도 열람해서 볼 수 있고요. 또 관계인 같은 사람들한테는 지금 그 대상물의 점검 상태나 관리 상황이 어떤지 보고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화재안전조사에 포함되는 사항들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래로 내려가서 그럼 이 화재안전조사는 정확히 어떤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지 그 조사 항목에 대해서도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 화재안전조사를 진행할 때 첫 번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과 두 번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죠. 여기 평소에 화재에 대해서 예방조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소방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이런 걸 확인할 것이고 3번, 피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첫 번째 영상에서도 이 피난 계획에 대해서 따로 다뤘을 만큼 피난 계획에 대한 중요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난 계획은 곧 인명피해를 줄이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도망쳐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관리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 피난 계획을 잘 짜놓고 시행을 잘 하고 있는지 그러한 사항들을 확인할 것이고요. 4번,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이게 짧게 줄여서 말하면 결국은 소방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죠. 이것도 소방안전 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방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도 확인을 할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소화, 불을 끄고 통보, 불났다고 알리고 막 신고도 하고 피난, 역시나 사람들이 빠르게 대피해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소화, 통보, 피난에 관해서 사람들한테 평소에도 훈련을 주기적으로 해주고 있었는지라던가 또는 소방안전 관리에 관련해서 필요한 교육 같은 것들도 잘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것이고요. 5번, 소방 자동차 전용 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도 확인을 합니다. 아파트 단지 이런 데서 보셨을 거예요. 바닥에 소방차 전용 구역이라고 페인팅 되어 있는 거 보셨죠? 이 소방차 전용 구역이 왜 중요하냐면 아파트 단지 같은 곳이나
기숙사 같은 그런 곳들은 사람이 많은 만큼 차도 엄청 많죠. 근데 불이 났을 때 이 소방차가 딱 들어와가지고 여기다 바로 주차를 해가지고 신속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소방차를 댈 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인 곳들은 반드시 이 소방차 전용 구역을 확보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상물에 이러한 소방차 전용 구역을 설치했는지도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때 확인하는 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번과 7번을 묶어서 생각해 볼게요. 7번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건 당연하죠. 뭐 소화기나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나 경보 같은 이런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거 당연하고 그것들을 다 맞게 설치해서 관리도 잘 하고 있었는지는 당연히 확인을 할 것인데 그러한 소방시설 같은 것들이 이 건물을 짓고 시공을 할 때 법에 맞게 적절하게 잘 채워놓고 잘 지었는지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검증을 받았어야 되겠죠. 그래서 6번 시공과 감리. 감리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게 시공이 설계 도서나 또 법령에 맞는지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런 걸 말하는데 이러한 시공과 감리는 어떻게 했는지 또 그러한 감리를 맡은 감리원 또한 기준에 맞게 잘 배치하고 있는지에 관한 사항도 이 화재안전조사의 조사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9번, 11번은 우리가 앞서 본 내용들이에요.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임시 소방시설, 쉽게 설치하고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임시 소방시설을 잘 설치하고 관리했는지 그러한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고 피난 방화시설이나 방화구획, 뭐 계단이나 복도나 방화문 같은 그런 것들이나 또 불의 강화도로 따로 구획된 곳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하고 있었는지도 확인을 하겠고요. 11번의 자체 점검. 아까 봤던 것처럼 주기적으로 점검 잘 하고 있었는지 이런 항목들도 당연히 조사하면서 확인하겠죠. 자, 그 다음 10번에 방염에 관한 사항. 이것도 우리 소방관계 법령 부분에서 마지막쯤에 따로 볼 내용인데요. 이 대상물에서 불이 나더라도 그 안에 채워진 물품 같은 것들이 불에 강한 방염 처리가 되어 있어서 삽시간에 불이 막 번져가지고 옮겨 붙는 걸 좀 막아주고 시간을 끌어줄 수 있도록 그러한 방염에 관한 사항도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아까 자체 점검 때부터 다중이용업 특별법 시행령 잠깐 봤었죠? 그러한 다중이용업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관리해야 하는 곳들이나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이라는 게 말 그대로 불이 더 쉽게 붙거나 불길을 더 크게 만들고 막 심지어는 폭발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물로 분류되는 물질들에 관한 안전관리 사항도 따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험물을 다루는 곳이라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사항이라던가 또는 초고층, 막 대따시 높은 건물이나 또는 지하와 연계된 복합 건축물,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 지하도나 또는 지하 상가랑 연계된 복합 건축물들 있죠? 요즘은 이렇게 많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곳들은 유동 인구도 많고 또 지하는 아무래도 화재나 연기에 대해서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곳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더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위험물을 다루는 곳은 말 그대로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법령으로 규정해 놓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확인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이 소방 대상물이 소방관서장이 봤을 때 이 부분도 아직 표기를 안 바꾼 것 같은데 본부장 또는 서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관할하는 본서장이 봤을 때 여기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화재 안전 조사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조사를 해봐야겠는데 하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화재 안전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 안전 조사 항목이 13개나 되는데 헷갈리게 문제를 낸다던가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화재 안전 조사에는 예방조치, 안전관리 업무, 피난계획과 훈련 및 교육, 소방차 전용구역, 소방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시공 감리하는 부분들, 또 건설 현장에 임시소방시설 들어가고 피난 방화시설 잘 관리하고 있는지, 방염은 잘 돼 있는지, 점검은 주기적으로 잘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됐다 많이 들어가거나 위험한 곳들은 법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들 잘 확인하고 그 외에도 본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은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들어간다는 거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이러한 화재안전조사를 진행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볼 텐데 화재안전조사에는 종합조사와 부분조사가 있대요. 말 그대로 종합조사는요. 방금까지 말했던 13가지 항목들 있었죠? 그런 화재안전조사 항목 전부를 확인하는 게 종합조사고요. 그 항목 중에서 일부만 확인하는 게 부분조사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보면 소방관서장은 이때도 본부장 또는 서장으로 봐주시면 돼요. 이 관서장, 본서장이
일단 화재 안전조사 실시할 거예요 하면서 그 조사 계획을 각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또는 전산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쓰는 전산망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곳을 통해서 조사 계획을 미리 공개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공지를 하는 거죠. 그때 이러한 조사 계획에는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하려는 그 대상, 조사 대상과 얼마 동안 진행할 건지, 그 조사 기간과 왜 조사를 하는지, 조사 사유 등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조사 계획에는 어디서 얼마 동안 왜 하는지를 포함한다. 그래서 이러한 공지 자체는 7일 이상,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공지를 띄워놔야 그 전산망을 쓰는 분들이나 그 홈페이지에 드나드는 분들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개 기간은 7일 이상이 되겠는데요. 만약에 이때 이러한 사전 통지 없이 막바로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방관서장, 본서장이 그 현장에서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이 조사의 사유나 범위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겠죠. 내가 거기 소유자 또는 관리자거나 아니면 점유자로 거기서 살거나 일을 하고 있는데 미리 공지를 받은 것도 없이 갑자기 와가지고 화재 안전조사 합니다 이러면 네? 왜요? 뭐를요? 이렇게 될 테니까 이 소방관서장, 본부장 또는 서장이 미리 통지하지 않고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관계인에게 사유와 범위를 그 현장에서라도 미리 설명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재 안전 조사를 하게 되면 그 본부장 또는 서장님 급에서 혼자 막 일일이 조사를 하지는 않겠죠. 소속된 공무원을 통해서 그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이러저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한다거나 또는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또 그 소방 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밑줄 하나 쳐주세요. 이게 소방과 관련된 다른 시험에서는 조금 잘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빈칸을 뻥 뚫어놨을 때 어떤 말이 들어갈지 채워보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화재 안전 조사를 할 때 누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누구에게 소방 대상물의 무엇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하면 이 소방관서장, 같은 말로 본부장 또는 서장이죠. 이 관서장이 누구에게 그 대상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게 관계인이라고 했죠. 여기에 소방안전관리자 이런 식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그 대상물에 대한 거니까 더 큰 개념인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데 무엇에 대해서? 소방 대상물의 위구설상,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해서 이 위구설상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또 그 외에도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도 했었죠. 이 부분 잘 체크해 주시고요. 화재 안전조사에 대한 내용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화재 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 보겠습니다. 자, 1번. 소방관서장, 같은 말로는 본도서장은 화재 안전조사 결과에 따라서 소방 대상물의 밑줄, 위구설상,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 상황이 화재 예방을 위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만약에 여기서 불이 나게 되면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크겠다고 예상되는 때에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계인에게 그 대상물의 개수, 고치거나 다시 만드는 거죠. 이러한 개수나 이전, 제거, 사용 금지 또는 제한, 폐쇄, 공사 중이었으면 정지나 중지 또는 그 밖에도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시험 문제로 낼 법한 포인트가 좀 많아 보이죠? 일단은 누가 누구한테 명할 수 있다? 본도서장, 관서장이 관계인에게 명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 화재 예방을 위해서 소방 대상물의 위구설상을 보완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여기서 불 나면 큰일 나겠다 싶을 때 어떤 걸 명할 수 있다고요? 개수, 보완이 필요할 때 명하는 거니까 고치는 거 당연하겠죠. 개수를 명하거나 아니면 아예 치아라, 이전, 제거 이렇게 치아라 할 수 있고 쓰지 마라, 제한, 폐쇄, 정지, 중지 이러한 것들을 명할 수 있는데 무엇에 따르냐면 행안부령에 따른다. 여기 대통령령 아니죠? 행안부령이다. 왜냐면 뭐 치아라, 쓰지 마라 이런 것들까지 일일이 대통령이 정하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치아라, 쓰지 마라 이런 거는 행안부령에 따른다. 자, 여기까지가 화재 안전조사 조치명령 1번에 대한 내용이고요. 2번도 마저 볼게요. 마찬가지로 누가? 본서장, 관서장이 누구에게? 관계인에게 똑같이 뭐 치아라, 쓰지 마라 이렇게 정해놨던 뭐 개수, 이전, 제거, 폐쇄, 정지 이런 것들을 명할 수 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그 소방 대상물을 조사해보니까 지을 때부터 잘못된 거죠. 법령을 위반해서 건축 또는 설비가 되었거나 또는 평소에도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했던 뭐 소방시설 등이나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이 법에 맞게 설치되거나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본서장이 관계인에게
개수, 이전 제거, 폐쇄, 정지 등을 명하거나 또는 관계돼 있는 행정기관의 장한테 대신 부탁하는 거죠. 이 관계인들한테 똑바로 하라고 조치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화재안전 조사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용어가 아직 좀 많이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날짜나 기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과 교재를 여러 번 반복해서 돌려보시면서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제가 또 남아있는 부분들도 3편으로 정리해서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